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인 부천과 김포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먼저 부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죠. 부천에는 총 선거구가 4곳이 있는데 이 4곳 모두 민주당이 자리를 차지하며 이번에도 강한 진보색을 이어갔지요. 네, 사실 부천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우세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미래통합당 차원의 전략이 너무 없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른 의원이나 김상희 의원이 공천받은 반면에 이번에 원혜영 의원이 물러난 지역구에 새로운 인물들도 투입이 되면서 적절한 신구의 조화를 보여준 반면 미래통합당의 부천 지역 공천을 보게 되면 과거부터 수차례 이 지역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름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한 우물을 깊게 판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부천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참신한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뭔가 전략 공천이나 깜짝 발탁 카드가 없었다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천의 다른 지역구에도 전체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도 부천 지역 결과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김포 살펴보죠. 김포 역시 2곳 모두가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결과 좀 짚어주실까요? 네, 김포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현역 홍철호 의원이 떨어졌고요. 김포 갑 지역구에서는 사실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영록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미래통합당 이 박진호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역시나 이번 선거 수도권에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대거 민주당을 선택하면서 김포 역시 2곳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서울과 함께 21대 총선에 원내 1당으로 가는 길목, 바로 인천과 경기 지역인데요. 자, 이번 총선 결과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인천과 경기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우세한 지역구가 많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일방적인 결과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지금 같은 모습 그대로 미래통합당이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 등의 일정 부분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다음 대선이나 선거 역시나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180석의 공룡 여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21대 국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대단히 높아졌고 원하는 법안은 사실 모두 다 통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해찬 대표가 말한 열린 우리당 시절에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된다는 메시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반당이 됐다고 해서 의석이 많다고 해서 무리하게 입법이나 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또 국민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오히려 더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진정한 이 압도적 승리한 여당으로서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다가 야당의 반발을 사고 또다시 정쟁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더 크게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